하락 반전 패턴이죠. 사실은 이제 하락 반전 패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가 날라가서, 예, 다시, 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이제, 그러네요. 좀 빨리,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예,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아무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상승에 관련됐던 내용들하고 이번에는 반대겠죠? 상승을 하다가 어, 하락 반전 패턴, 그러니까 하락으로 내려가는 걸 이제 볼 수 있겠죠. 어, 사실은 이제 하락 반전 패턴 같은 경우도 지금 1번, 뭐 2번, 그쵸? 그다음 또 뭐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하고 2번도 사실은 하나로 보기는 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저항이 있고 뭐 지지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잘 보시면 이렇게 자르면 지금 역작궁뎅이라는 패턴하고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결국에는 여기가 없다라고 하면 같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저항을 받는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선이 이제 그렇게 그어지는 달라지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뭐 크게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제 말이 어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뭐 정답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차트를 한번 만나 봐야겠죠. 자, 주식 차트입니다. 화신이고요. 예, 주봉이에요. 그래서 역짝꿍댕이, 이거겠죠? 예, 이겁니다. 자, 이건데 얘는 지금 여기 뭐 최고라고 쓰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어, 꼬리로만 돌파를 한 거겠죠? 볼까요, 다시? 예, 꼬리로만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하고 좀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상승을 하다가 어, 꼬리로만 돌파하면 이제 역짝꿍댕이 식으로 내려가는 건데 어, 재하락을 하더라도 하락 조정을 주더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가 또 이제 깊게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깊게 빠진 애들은 아까 일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한 것처럼 올라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를 돌파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돌파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돌파를 하면 뭐 한 90% 이상으로 90% 이상으로 어,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역짝꿍댕이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이죠. 2번에 헤드앤숄더. 네. 어, 저항이 있는데 이거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항선인지 지선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하락을 하다가 재상승을 해서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해서 다시 하락을 하는 지금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은 보면 일단 모양만으로 봤을 때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돌파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얘는 이후에 뭐 한 번에 빠지지 않고 좀 시간의 텀을 두고 예, 내려가는 상황이죠. 아마 이런 그림이라면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 주식 차트예요. 화신 주봉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상승을 하기에는 시간을 좀 많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좀 더 많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예, 그래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상승을 하려면. 2015년도니까 뭐 지금에 와서도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지금은 헤드 앤 숄더였고요. 자, 다음 볼게요.
3번이죠. 3번은 3파동 저항호 저항선 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선이 있죠. 그러니까 파동이 이제 세 개를 만들면서 저항을 한 다음에 저항선 아래로 내려간다. 지금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뭘 말씀하신 걸까요?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저항선이고 얘는 뭐 지지선이고 뭐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데 뭐 저항선을 뭐 돌파를 했고 중간에 지나가는 선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해선 미래장님 이거 뭐 저기 뭐 댓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카페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한파동 저항 후 저항을 많이 받으면 올라가지 못한다면,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저항선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해선 미래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찾다 보니까 주식 차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입니다. 예, 주봉이고요. 그래서 3파동 저항후 저항선 아래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저항선이니까 하나 둘셋 하면 하락 조정을 준다, 또는 뭐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돌파를 했죠? 했는데 꼬리로만 돌파했어요. 하락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도 또 꼬리로만 돌파하죠? 그러면은 하락 조정을 주는 게 또 맞아요. 맞고 상승 조정을 줬다 다시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약간의 파동, 괜찮아요. 이쁜데. 급등하듯이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꼬리로만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 이런 데서 꼬리로만 돌파한 거하고 여기서 꼬리로만 돌파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큰 차이가 뭐냐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내에 바로 돌파했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돌파한 경우는 좀 기간이 길죠. 이런 상태에서 기간이 긴 상태에서는 바로 올라온다기보다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올라오는 건 좀 지극히 정상이긴 해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오는 이 정도쯤에서 올라오는 것도 지극히 정상인데, 이 기간이 길게 되면 얘는 방법이 무슨 방법밖에 없냐면 올라갈 거라면 어, 큰 캔들로 올라가 줘야 돼요. 네, 큰 캔들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놀 수밖에 없어요, 작은 애들로. 그 다음에 4번 패턴입니다. 4번은 역밥그릇 패턴, 강력 행보한 후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이거랑 3번이랑 약간 뭐 느낌 비슷하죠. 대신에 강력 행보를 한다라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강력 행보라기보다는 이제 적당한 행보며 고점들에서 놀고 있다. 근데 얘도 고점들에 놀고 있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 행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혼조세처럼 막 급한 파동이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점들을 거의 같은 가격대 움직이는 경우 하고, 아니면 이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경우를 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상승하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면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거는 자, 이번 차트는 FX 마진 거래 파인이죠. 파운드 엔화 60분봉이고요. 역박 그룹 패턴 강력 행보 하락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이전에 이런 흐름들이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다 보니까 강력 행보할 만한 거를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아서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또한 막 올라오는 것 자체도 지저분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것도 지저분하고, 만들어지는 뭐 역밥그릇 패턴 자체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거 여기는 사실 오히려 이게 좀 더 깔끔한 거네.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이런 장대양봉 엄청 크죠. 와, 이런 장대양봉들이 이전에 이 따지고 보면 이 두 흐름 때문에 이전의 흐름들을 다 이렇게 무마시키는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 역박그릇 패턴은 최소한 이렇게 하락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보여지기는 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거겠죠. 저항선이 있고 저항받고 다중에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지지선이 있고, 이 지지선도 돌파해서 이탈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보실까요? 그러면 저항선 돌파 후 지지선 이탈이에요. 그러면 저항선 될 만한 게, 자, 이 전고점인 거 이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만약에 지지가 됐다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지 못하고 이탈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아마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죠. 저항선 돌파 후 재이탈한 다음에 하락한다. 저항선 이거겠죠. 저항을 받고 또 받고 그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는 보통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자,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예, 재이탈하고 하락한다, 요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 차트는 해외 선물이에요. 쿠퍼 굴이죠. 60 분봉이고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 후 재이탈 하락. 이거는 이거 같아요. 이렇게 저항선 돌파했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재하락한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면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미 이쯤에서 또는 이쯤에서는 하락 조정을 줬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하고 나서 어, 갑자기 급등하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세 번, 네 번째에서는 좀 강하게 하락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되셨나요? 아마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좀 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7번이죠. 7번은 전파동의 3단 계단 고점을 지속 이탈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예, 이탈해서 내려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전에 뭐 제가 크게 V자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거꾸로 예, 엎어진 거죠. V자가 엎어진 거, 이런 모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차트에서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해외선물 미니 다우존스예요. 그 다음에 60분봉 차트고요. 그래서 전 단계 3단계단 고점을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겠지. 이거 이렇게 여기 있고 꼭 3단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런 모양인 경우도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그 고점들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패턴 모양도 있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의 지속형. 자, 하락 추세 지속형이니까 하락 추세가 말 그대로 계속 하락을 유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10번 이런 애들은 저는 사실은 별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상승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 똑같이 그냥 상승을 하다가 상승 조정을 주더라도 재하락한다. 요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수렴을 하든지 수렴을 하지 않든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수렴한 걸로, 그쵸? 고점은 거의 같은데 저쯤에 올라가는 경우 그럴 때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고점과 저점들이 비슷한 경우, 예.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8번은 뭐 하락 삼각 패턴, 뭐 9번은 하락 패턴 트 패턴, 그 다음에 10번은 횡보형 깃발형 패턴,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저는 어쨌든 이 8번 9번 10번을 다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번 차트는 주식 차트예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주봉 차트고요. 그래서 횡보형 깃발형 패턴이다. 일단 이름은 뭐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러냐, 하락을 하고 저는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전히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올라왔다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사실은 지금 이 파동은 이렇게 이쁘진 않아. 이런 상태에 나온 거라 뭔가 이렇게 이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하락을 좀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얘기가 좀 더 재밌어지는 거죠. 이런 식이면 좀 더 추가적으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가 급하게 다시 올렸다 다시 내리고 파동이 좀 크죠. 급하게 올랐다 내리는 것도 파동이 좀 크고, 그래서 조금은 좀 아니긴 한데 제가 일단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부분을 좀 잘라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선 미래장님이 말씀하신 패턴들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의 흐름들, 뭐 저하고 아주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뭐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그리고 뭐 저하고 분명히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해선 미래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또 다른 분들은 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승 패턴, 상승 반전 패턴 처음 부분에서도 영상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물을 이제 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파동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 일단은 굉장히 대단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분명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세월이 물론 뭐 10년 넘었지만 사실 이런 파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완성 자체는 7년 8년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완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검증 기간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검증이 되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10년이 좀 넘었다고 보셔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이런 파동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어떻게 하면 파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물론 2년이 좀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 2년 거의 뭐 바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캔들만 갖고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좀 커서 하여튼 이런 고민을 해서 이런 파동들을 뭐 도출해내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쉬운 건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카페에 계시긴 하지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혼자 하셨어도 충분히 뭔가 길을 밝힐 수 있는 분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뭐 이 자료를 갖고도 제가 뭐 맞든 틀리든 한번 이렇게 분석 아닌 분석을 해봤는데
믿고 허락해 주신 해선 미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꼭 제 매매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어떤 한 일부분이 되더라도 그런 걸 갖고서 만약에 어떤 뭐 힌트를 얻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복귀를 하신다면 꼭 이렇게 매매를 하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